어떤 이들은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죠. 1864년 여름, 버지니아주의 한 연방군 병원에서 한 남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인먼이었습니다. 목에 총상을 입고 누워있던 그는 어느 날 아침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고향 노스캐롤라이나의 콜드 마운틴이었습니다. 인먼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타령이었지만 그에게는 귀향이었습니다. 수백 마일의 거리, 탈영병을 사냥하는 홈가드들, 전쟁으로 황폐해진 남부의 땅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집을 향해. 그 길 위에서 인먼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어떤 이는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전히 인간성을 간직한 이들과 그것을 잃어버린 이들로. 인먼은 그 경계를 걸으며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한편 콜드마운틴 기슭의 농장에서는 에이다가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찰스턴에서 온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도시에서 자란 그녀는 농장일 하나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책은 많이 읽었지만 닭 한 마리 잡을 줄 몰랐고 프랑스어는 유창했지만 옥수수 심는 법은 몰랐습니다. 그런 에이다에게 루비가 나타났습니다. 산골에서 자란 거친 여자. 하지만 자연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루비는 에이다에게 땅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고 언제 거두어 들여야 하는지,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떤 징조가 날씨를 예고하는지. 두 여자는 함께 농장을 일구어 갔습니다. 에이다의 책 속 지식과 루비의 삶의 지혜가 만나 새로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에이다는 기다렸습니다. 인먼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먼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었습니다. 어떤 날은 친절한 농부 부부의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얻었고 어떤 날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전쟁에 미친 남자들을 피해 숲속에 숨기도 했고 슬픔에 잠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한 늙은 염소지기는 인먼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결국 집으로 통한다고. 하지만 그 집이라는 것이 반드시 떠나온 그 장소는 아닐 것이라고. 인먼은 그 말을 곱씹으며 걸었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정말 콜드 마운틴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인지 생각하면서.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에이다와 루비는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채소를 절이고 과일을 말렸습니다. 에이다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땅과 함께 호흡하며 계절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먼이 콜드 마운틴에 도착했습니다. 수개월의 긴 여정 끝에 고향산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풍경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은 풍경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인먼과 에이다는 재회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이 인먼을 바꾸어 놓았고 홀로 살아가는 경험이 에이다를 성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짧은 행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먼과 에이다는 함께 농장 일을 했습니다. 겨울 준비를 하고 내년 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먼은 전쟁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고 에이다는 완전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탈영병을 추적하던
홈가드들이 나타났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인먼은 쓰러졌습니다. 그토록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인먼은 에이다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콜드 마운틴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집에 돌아왔고 동시에 더 큰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에이다는 그 후에도 농장에서 살아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농장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짧은 시간이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인먼 또한 그가 찾던 것을 결국 찾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콜드 마운틴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완전한 현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적지가 명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인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한 병사의 귀양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근본적인 갈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실존 상황을 피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선택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어느 순간 자신이 낯선 곳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존재론적 의미에서 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먼이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콜드 마운틴을 향해 걸었을 때 그가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지리적 좌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온전히 자신일 수 있는 공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내면의 고향이었습니다. 현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의 주소를 외우고 있지만 정작 집이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돌아가는 그곳이 정말 집인지 아니면 그저 잠을 자는 장소일 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이죠. 노스텔지어라는 감정의 어원을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리스어 노스토스는 귀향을, 알고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노스텔지어는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대한 아픈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은 이 감정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되어줍니다. 전쟁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전쟁 전의 인간과 전쟁 후의 인간으로. 인먼이 목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의 상처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에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성장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무의식 속의 그림자와 만나고 그것을 통합함으로써 진정한 자아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인먼의 여정은 바로 이런 개성화 과정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가 길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친절한 이웃부터 잔혹한 약탈자까지 이들은 모두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면들의 투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의 어둠과 맞서고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먼의 여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입습니다. 실패, 배신, 상실의 경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입니다. 에이다가 루비와 함께 농장에서 보낸 시간들은 현대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도시에서 자란 에이다가 땅의 이치를 배워가는 과정은 단순한 농사 기술의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리듬과
자신의 삶을 동조시키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생태심리학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연결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창의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에이다가 농장 일을 하며 점점 평온해진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자연은 우리에게 시간의 본질을 가르쳐줍니다. 도시의 시간은 시계가 만든 인위적인 시간입니다. 반면 자연의 시간은 계절의 순환, 해와 달의 리듬을 따르는 유기적인 시간입니다. 에이다는 이런 자연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양 철학에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물이 가장 부드럽지만 결국 바위를 뚫는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는 자연의 지혜입니다. 현대인들은 속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결과를 재촉하고 성과를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치유는 자연의 속도를 따를 때 가능합니다. 씨앗이 싹트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없듯이 내면의 성숙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르그송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시계의 시간과 의식의 시간, 즉 지속을. 시계의 시간은 균등하고 측정 가능하지만 의식의 시간은 주관적이고 질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1시간과 지루한 회의실에서 보내는 1시간은 물리적으로는 같지만 체험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에이다의 기다림은 바로 이런 지속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임먼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에이다가 임먼을 기다리기로 한 것도 하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사랑과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기다림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능력입니다. 현대인들은 즉시성에 익숙해져서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 얻고 싶어 하고 지연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기다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임먼과 에이다의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을 넘어서는 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이라는 개념을 통해 윤리의 근원을 설명했습니다. 타자의 얼굴과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자아 중심성을 넘어서게 됩니다. 임먼이 에이다를 생각하며 길을 걸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임먼의 죽음은 비극적이었지만 동시에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찾던 것을 마침내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완전한 현재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짧았지만 그 순간의 충만함이 영원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결과로 생각합니다. 결혼, 성공,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과정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순간순간이 이미 완성이고 성취입니다. 임먼과 에이다가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본질이었습니다. 결국 콜드 마운틴은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평화와 사랑이 있는 곳, 자신이 온전히 자신일 수 있는 곳. 우리 모두는 각자의 콜드 마운틴을 찾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걸어가는 과정 자체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긴 여행이 필요할 뿐이죠. 현대 신경과학과 심리학 연구들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수와 그리움 같은 감정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먼이 콜드 마운틴을 그리워하며 걸었던 그 시간들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물리적 거리와 정신적 거리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역설을 경험했죠. 디지털 노마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집의 의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 속에, 자신다울 수 있는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 무의식에는 인류가 공유하는 원초적 이미지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완전한 안식처에 대한 열망도 그런 보편적 원형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콜드 마운틴은 바로 그런 원형적 공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그 자체에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인먼의 여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그 완성은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의 콜드 마운틴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서 당신은 어떤 자신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길을 걸으며 만나는 모든 순간 속에, 숨쉬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 이미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